삶은 가능하면 도전하고 재밌게 살아라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전에 낸 책이 노마드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크 아탈리에서 말 따온 그 유목민으로 살아라, 노마디즘을 기초로 해서 쓴 책인데요. 제 삶도 역시 노마드로서 살았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면 또 재밌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1차 베이비부머가 있고요. 2차 베이비부머가 1968년부터 76년까지로 보통 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68년부터 71년까지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에 태어난 인구가 24만 9천 명이니까 4배 이상 많은 인구가 매년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인구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800만 명이 넘어요. 이 세대들이 좀 인구도 많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도 해왔는데 지금은 서서히 이제 일선에서 물러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을 전략들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고민들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신중년이라는 정의도 해가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의 69년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제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처럼 편한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부강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요. 물론 IMF라고 하는 시기를 겪은 세대들도 겪기도 했었지만 그게 이전에 굉장히 큰 한국전쟁이나 이런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한 시대를 살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속에서 굉장히 정보화라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 빠르게 또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익숙해 가면서 거기에 또 끊임없이 공부하고 적응했는데 상대적으로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은 MZ나 아니면 우리 전 세대인 386 세대보다는 좀 떨어지는 이상한 조금 애매한 세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그 건강은 단순하게 몸의 건강도 있지만 마음의 건강이거든요. 저희 세대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지금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30년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건강하고 좀 이렇게 제대로 멘탈이 있으면 우리나라 정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들도 30년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가 지금 이미 절망하고 좌절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신중년 세대가 정말 그 30년 동안 진행하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전체 나라의 건강이고요. 지금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 위기나 외교 위기를 보듯이 앞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혹독한 시기가 올 겁니다. 이때 저희 세대가 무너져 버리면 더 말할 나위 없이 밑에 세대들은 더 빨리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건강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크든 작든 간에 계속 위기는 찾아오거든요. 그 위기를 이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서 다시 리바운드하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 거고요.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거를 잘 극복해내고 그걸 가족들의 사랑의 힘이든 여러 가지 힘이든 그런 식으로 해내는 지혜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회복 탄력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개인의 삶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떠나는 것. 지금 이 자리를 떠났고 지금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좀 좌절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정도의 레벨을 가진 나라의 젊은이들이 꼭 한 곳에 멈춰 있지 말고 좀 젊었을 때는 더 많은 세계를 보고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또 그에 맞게 또 독서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가장 큰 주의 중에 하나 인간관계 같아요.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고 얻어갈 수 있는 게 또 새로운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능력들에서 좀 인성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100만 명 태어나다가 24만 명이 지금 24만 9천 명이 태어나고 얼마 후에는 10만 명이 태어나고 하는 것은요, 인구 구조의 변화는 모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이런 걸 다 바꿉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굉장히 거대한 구조들이 계속 녹슬고 시간이 가면서 어려워질 겁니다. 이미 일본은 겪고 있고요. 우리 신중년이나 아니면 후세에 사는 사람들도 먹거리가 거기서 나올 거예요. 지하철이 1호선이 고장나면 누군가 그걸 수리하고 누군가는 그걸 가서 끌어봐야 되거든요. 그 구조에서 아마 우리들도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또 역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착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존의 것들을 잘 연착륙해서 결국은 변화되는 거. 그런 기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교육 기획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교육 기획하면서
젊은 사람한테 코딩 같은 걸 가르치잖아요. 그렇지만 챗 GPT가 요즘에 코딩을 훨씬 더 쉽게 하거든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 교육이 쓸모가 없으면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교육 기획부터가 굉장히 잘 치밀하게 돼 있어야지만이 교육도 의미가 있고 또 참여하는 사람도 나중에 그 쓸모없는 것들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도 이제 SNS를 통해서 보면 이제 하나둘씩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부도 하고 있고 새로운 것들도 익히고 있고 또 새로운 이제 일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단순한 한 사람의 노력도 있지만 서울시나 여러 가지 학교들, 공부들을 통해서 같이 이뤄내가고 같이 함의를 만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새롭게 자기 자신을 다지고 새롭게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또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갔으면 합니다.